혹시 그 조선일보에 나온 칼럼 보셨나요? 아, 제가 조선일보를 안 봐가지고. 네, 저도 인터넷으로 봤는데 네.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18세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반대하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넌 늙어봤냐? 난 그렇게는 안 늙어야지 라는 생각을 그 칼럼을 보면서 좀 했었어요. 단단한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말이 근대를 상징한 지 벌써 170년이 넘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것이라는 말이 일종의 정언 명령이 되었습니다. 근대 사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세대, 즉 청년에게 그 이전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청년 이탈리아나 20세기의 청년 터키 등은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슬로건이자 운동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근대의 열망을 품은 사람들은 신청년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은 저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3포, 5포, 7포, N포 세대 같은 말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과 세대 담론은 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다든가, 청년이나 특정 세대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잘 드러나듯이 문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질서는 이를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청년을 호명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수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사람들과 대다수의 당원이 젊은 사람들이고, 또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결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말씀을 나눈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맡고 있는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의제를 내걸고 창당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매우 낯선 일인데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혹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당이라고 하면 뭐 민주라거나 자유, 정의, 평등 뭐 이런 좀 보편적이고 큰 범주의 이름들을 사용하는 게 좀 되게 당연한 일이고 익숙한 일인데, 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이름부터 기본소득당이라고 좀 선명하고 간결하게 우리를 잘 드러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한국 정치 문법에는 좀 어색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결하고 간명하고, 그런데 그래서 호소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당원들이 많이 어쨌든 모이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9월 8일에 발기인 대회를 하고 지금까지 한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100일 동안 전국에서 12,000명의 당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입당도 하시고, 특히 좀 독특했던 건 이제 입당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20대, 30대 청년들, 10대부터 30대까지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나이대 비율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씩 조건 없이 이제 지급한다는 게 좀 지금의 청년들에게 좀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그렇게 반응하는 것? 두 가지를 나눠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반응하고 있다. 근데 그걸 어쨌든 정당의 운동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주장하는, 거기에도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20대가 보수화돼 있다든지 혹은 뭐 오래전부터 나온 거지만 탈정치화돼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양상은 그것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당원들과 통화를 이제 여러 번 시도하고 있어요. 많은 당원들과 통화로 좀 인사를 하고 거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어 보면 이제 이분들에게는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생애 첫 정당인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냐라고 했더니 이제 기본소득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이런 대답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실은 한국의 기존의 정치가 뭐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뭐 말씀하셨던 뭐 20대의 보수화라거나 뭐 이렇게 평가되는 사회적 현상들을 만들었던 원인이지 않을까. 선거 때만 되면 뭐 20대 투표율 이야기 나오면서 뭐 20대가 투표를 안 해서 그런다는 등 뭐 20대 개새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저 정치가 나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였던 것이 그들의 무관심을 불러냈던 원인이지 지금의 20대들의 무관심이 어떤 정치적 뭐 의석의 결과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원인은 아니지 않을까? 좀 선후 관계가 뒤바뀐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시작할 때 새로운 정치에서는 청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어쨌든 드렸는데요. 기본소득당이 마침 어쨌든 청년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소득당만 청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성정당들도 어쨌든 선거 때가 됐으니 청년들을 한편으로는 불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을 내세울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겠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청년 정당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 정당입니다. 청년들만 모이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의 대안이라거나 뭐 전망이라거나 변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가서 닿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 비중도 굉장히 높고 어제 부산 시장 창당 대회에서는 50대가 0.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모이는 정당 그리고 이 청년들이 무언가를 주도하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좀 기성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청년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성정당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선거 때 비례대표 한두 석 이 정도에 언제나 머물러 있었는데 좀 기본소득당이 이야기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좀 그런 선거 때만 등장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생각할 때에 가능하고 필요한 변화라는 것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고 오늘 혹시 그 조선일보에 나온 칼럼 보셨나요? 제가 조선일보를 안 봐가지고. 네, 저도 인터넷으로 봤는데 네.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18세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반대하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기성의 정당과 기성의 언론들이 이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9세에서 18세로 연령 한계를 낮추는 것 뿐인데도 너네들은 미숙하니까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고 그래서 투표권 연령 인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기성의 언론과 뭐 어른들과 정당들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넌 늙어봤냐? 난 그렇게는 안 늙어야지 라는 생각을 그 칼럼을 보면서 좀 했었어요. 좀 전에 그 말씀드리니까 뭐 지금 핀란드 총리가 34세, 네. 그것도 여성 총리. 근데 그에 대해서 어쨌든 에스토니아의 또 총리가 뭐라고 이제 한마디 했다가 비슷한 얘기, 젊어서 미숙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은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부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청년 파리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벗어나서 기본소득당은 청년을 내세우지 않지만 사실상 청년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느껴지고
무엇보다 어쨌든 의제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사람들에게 뭐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려면 총선에서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 활동들을 어쨌든 충분히 잘 하셔야 될 텐데, 뭐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총선까지 한 1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창당을 시작한 지 100일이고 네. 총선까지 또 100일이고. 네, 저희가 100일의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총선이 이제 이후에 4년 동안 국회에서 한국 사회의 법을 만드는 그런 국민의 대리인, 대표자를 뽑는 자리인 만큼 저희도 총선에 나서서 좀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21대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출마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21대 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2020년 총선이 사실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되게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온라인으로 당원들을 모았던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식의 선거운동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성 정치의 방식이 많은 돈과 많은 사람과 많은 물량을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뭐 그런 기성 정당에 비해서 돈도 많지 않고 많은 물량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는 만큼 좀 이런 일상들을 파고드는 선거운동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결과로 다음 총선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 꼭 배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원 구성 말씀하셨을 때 뭐 10대, 20대, 30대가 90%다. 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또 그 중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높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한 뭐 분석 이런 게 있나요? 특별히? 여성이 한 65% 정도 65%.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계속 당원들이 입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순간순간 많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6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거는 단일 직군으로는 간호조무사가 굉장히 많아요. 간호조무사, 간호사들의 뭐 열악한 환경 네. 이런 것들은 많이 드러나 있는데, 뭐 네.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어제 부산시당 창당대회에 가서 간호조무사 한 분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입당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본소득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의 뭐 온라인 그 홍보물을 보고 막 찾아보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기본소득을 받으면 뭐 자기가 이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너무 힘든 이 일 대신 공부를 한다거나 다른 일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좀 저임금의 힘든 일자리들에 많이 있는 것이 좀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주부요? 네, 그리고 특히 20대 초중반의 주부들. 뭐 어쨌든 결혼을 안 한다고 하지만 하시는 분들 중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또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직업의 주부라고 적는 건 사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전업주부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 건데, 이런 분들에게 뭐 사실 이제 주부들 많은 경우들이 그렇잖아요. 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못 쓰고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만 쓰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 같은 것을 열어주는 선택지이지 않았을까, 기본소득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창당 준비위원회 과정이죠. 네. 총선까지 100일인데 네. 어쨌든 그 전에 창당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이제 한국의 정당법상 현재는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 모인 5개의 시도당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어제 12월 21일, 그저께네요. 12월 21일 부산 기본소득당 창당을 마지막으로 이 5개 시도당 창당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일 동안 이제 10,000명의 당원을 모아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1월 19일, 내년 2020년 1월 19일에 중앙당 창당 대회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당 대회에서 이제 이후 공식적으로 이제 정당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정당의 당대표도 뽑고
이제 2020년 4월 15일에 있는 총선의 후보자도 선출할 예정이고요. 이 창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등록한 정당, 공식 정당으로서 또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회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당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저게 정치인가? 뭐 한마디로 이제 난장판, 정말 퇴행적인 의미에서 난장판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틈을 뚫고 뭐 기본소득당만은 아니겠지만 뭔가 어쨌든 새로운 정당 혹은 뭐 새로운 정책 흐름들이 등장해서 어쨌든 뭔가를 바꿔야만 되는 뭐 이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기본소득당이 그런 하나의 정당으로서 뭐 계속 총선 이후에도 기본소득이 될 때까지 계속 기본소득당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기본소득당이 청년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세대, 아까 그 칼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청년 정당, 그리고 아직 해보지 않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걸고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정당, 뭐 기본소득당이 어쨌든 계속 잘 나가기를, 그리고 바라는 바를 어쨌든 달성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어쨌든 전하고, 아마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시청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네, 많은 국민들과 시민분들의 반응과 호응으로 기본소득당이 창준이를 떼고 정식 정당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 100일 동안 이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창당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창당을 한 만큼 또 새로운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당, 기본소득당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꿈을 좀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10년을 기본소득당이 열어가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시인 세뮤얼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사실 울만의 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입니다. 다시금 청춘의 마음가짐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지, 내 뒤에 오는 일은 알 바 아니라는 무기력과 심술로 그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건 모두 우리의 청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겠지요.